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는 Reliability의 제4부 마지막 차시로서 Squarrel Reliability, 다른 말로 Rate Reliability 주제입니다. Squarrel Reliability에 대해 말하게 되면 Performance Assessment를 말하게 됩니다. Reliability와 관하여 Squaring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Reliability와 Validity와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Squarrel Reliability입니다. Squarrel은 rate와 같은 말입니다. 채점자입니다. 동사를 보면 score와 rate가 있습니다. score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10점, 85점, 미세하게는 85.5까지도 포함하는 자세한 점수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rate는 가치나 질을 어림잡는 것입니다. 스코어가 아주 미세할 수 있다면 rate는 대강 보통 구간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상중하, 수미양가, 즉 100점까지 가능한 것을 5개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0에서 4점, A, B, C 같은 등급이 있겠습니다. 스코어에서 나온 결과는 scores, 점수가 되고 rate에서 나온 결과는 rating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레이팅들은 수행평가에서 적절한 개념이 됩니다. Performance Assessment, 수행평가, 요즘 많이 하는 것이죠. 수행평가의 특질을 보면 객관식에서는 아이템이 있다면 수행평가에서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과제. 수행평가가 한창 객관식 이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세 학자가 수행평가의 정의를 내린 것을 그 표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객관식은 1번, 3번 간단히 표시하는 걸로 선택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리스폰스가 나타나지만은 수행평가에는 그 표현되는 방법이 extended stretch로 나타나게 됩니다. extended stretches of response. 예를 들면은 에세이나 스피킹이나 미술 작품이나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수학의 답이 나오는 과정을 수술하게 되고 비가 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십시오. 같은 그러한 그 반응은 extended stretch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만드는 데는 학생들이 적절한 능력을 사용하게 되고 최근에 배운 학습 그리고 과거의 experience까지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에는 두 가지가 크게 연루됩니다. 일선의 교사들이 수행평가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게 되면은 첫째, 어떤 과제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야 좀 불분명하다 같은 그런 코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Reliability를 다루게 되니까 스코어링에 관해서 집중해 보겠어요. 스코어링 절차에서 Writing Assessment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원칙으로서 Writing samples should be assessed by multiple raters using well-defined and calibrated criteria. 샘플이 되는데 인생사 많은 쓰기에서 특정한 한 과제에서 나온 그 작문은 샘플이 되겠어요. 라이팅 샘플을 측정할 때, 채점할 때 복수 채점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객관식 같으면은 복수 채점자가 필요 없죠. 워낙 명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복수 채점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등급에 대한 판단에는 목표하는 자질 이외의 요소가 판단에 개입될 수 있고 등급자의 배경과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쉽기 때문에 복수 채점자를 사용하여 객관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수 채점자가 채점을 하면서 criteria 채점 기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채점 기준은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등급을 나누어야 되는데 calibrated 하면은 눈금이 정해져 있다. 온도계 같은 것 예를 들면 눈금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능력이 잘 정의되어야 하고 그 능력이 눈금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Axiom of Writing Assessment라고 라이딩의 공인된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석사과정 ESL 라이딩 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그 과목을 담당하였던 데이비슨 교수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크라이테리아가 나왔는데 scoring criteria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criteria for scoring 스펠링의 경우를 보겠어요. 여기 크라이테리아가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는 B.M. 바크만 2010년 랭귀지 테스팅에 출판된 연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이중언어 쓰기 능력을 연구하면서 쓰기의 구성 요소를 크게 문법, 내용, 작문 길이, 스펠링 4가지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채점 기준을 한국어와 영어 쓰기에 공통으로 해당하도록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펠링을 가져와 봤습니다. criteria입니다. 명확하게 ability가 스펠링 ability가 어떤 것인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엔 the ability to spell words correctly in terms of form and order라는 콜린스 코빌트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됩니다. 스펠링 채점에는 무시할 것, 핸드라이팅, 구두점, 그래마, 큰 맥락에서 본 의미, 사투리 같은 것은 채점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가이드라인이 몇 개 더 나옵니다. 우선 하나만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calibrated라고 했었는데 그 정의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눈금화가 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레벨이 되겠습니다. 레벨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0과 4라는 양 끝을 정하게 됩니다. 절대평가가 돼요. 절대평가라는 말은 양측의 two ends가 움직이지 않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0 같은 경우에는 no ability로서 0.0로서 아무것도 쓰여진 게 없다. 판단할 게 없다. 그 다음 4점 같으면 complete 혹은 perfect ability로서 스펠링에 관한 한 words completely legible 완전히 읽을 수 있고 with no errors or 1-2 minor err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inor error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앞에서 또 정의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페이지 경우에 이러한 측정법을 사용하고 2페이지가 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양 끝에서 메이저 스케일 포인트가 1, 2, 3이 주어지고 이 메이저 스케일 포인트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0.5를 쓸 수 있도록 하여 2.5, 1.5, 3.5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 대해서 각각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 같으면은 over 50% of what was written is incomprehensible. 거의 50%가 읽을 수가 없다.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criteria는 대표적으로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포팜이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아까 나온 것처럼 정확히 ability definition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그 ability에 대해서 level이 정해져야 됩니다. 즉 ability and levels가 criteria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채점 기준이 마련되면 레이터 트레이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터 선정이 끝났고요. 그러면 레이터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시에는 크라이테리아와 벤치마크 페이퍼가 사용됩니다. 벤치마크 페이퍼는
레벨을 정해 놓았죠. 채점 기준에서 그 한정된 정의된 레벨을 잘 대표하는 샘플 페이퍼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을 벤치마크 페이퍼라고 하는데 더 쉬운 말로는 연습하기 위한 페이퍼입니다. 연습용 샘플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나온 1에서 4점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러한 한 20개 페이퍼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20개를 마련해서 점수 채점자들이 그 20개를 다 같이 토의하면서 매겨보면 됩니다.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점이다. 그 다음 이런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면 어디에 해당하므로 토의를 한 다음에 이것은 3.5가 되겠습니다. 하고 미리 그 레벨을 잘 대표하는 페이퍼들을 코디네이터, 채점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이 마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연습을 거친 다음에 연습이 끝나면은 채점자들은 샘플들을 측정할 때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서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해야 됩니다. 훈련 중에는 서로 토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각자 혼자 점수를 매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의를 하게 되면 그 동료 채점자의 관점에 잘못 영향을 받아 동료 생각대로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객관성 도모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됩니다. 채점자들이 점수가 끝나면 채점 수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점수 데이터셋이 나오게 됩니다. 채점자 아이디 1번에서 300명, 200명까지 여러 개 나오고 대표적으로 5명만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레이더 1이 준 채점자 점수들이 칼럼으로 나타나고 레이더 2 점수들이 칼럼으로 나타나고 레이더 3 점수가 이렇게 칼럼으로 쭉 100명이면 100개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레이트들이 준 점수이지만 사실 만약에 객관식 시험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이것은 문항 1에 대한 답변이 되겠고 문항 2에 대한 답변, 문항 3에 대한 답변, 만약에 채점자가 5명 사용되면 문항 5에 대한 답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릴라이빌리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릴라이빌리티에서 아이템 간에 서로 어떠한 능력을 측정하는데 일관성이 있는 것을 따졌죠. 그것이 아이템 인터널 컨시스턴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것이 만약에 아이템으로 간주한다면은 444 문항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일치죠. 그 다음 일치죠. 덜 일치죠. 일치도가 조금 더 뒤떨어지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계산한 것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pha, the internal consistency of items can be used to represent radar reliability. In this case, alpha becomes the degree to which radar's judgments about whatever they are measuring are consistent. 그래서 무엇을 측정하든가 간에 채점자들이 측정하고 있는 그에 대한 레이트들 판단에 대한 정도입니다. consistency 정도입니다. i.e. consistency between ratings. 이 알파가 바로 채점자 간 일치도 inter-rater reliability가 되겠습니다. 채점자 신빙도에는 알파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레이더 correlation입니다. 채점자 간 상관관계입니다. 통계에서 correlation is the degree to which scores on two measures are related on the average.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점수가 평균적으로 집단 평균적으로 봐서 서로 관계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radar correlation이라는 것은 the degree to which ratings assigned by two raters, 두 채점자가 산정한 그 점수가 서로 평균적으로 관계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correlation 혹은 agreement between multiple raters,
복수 채점자 간의 상관관계, 이 경우에는 서로 일치하는 정도입니다. 이 데이터셋 가지고 예를 봅시다. 레이더가 3명이 있고 인터레이더 릴라이빌리티를 논할 때는 알파를 사용했을 때는 이 세 개의 문항 전체에 관해서 알파 개수가 하나로 나오죠. 예를 들면 0.8. 코릴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항상 쌍으로 다루게 됩니다. scores on two measures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더 1이 준 점수, 레이더 2가 준 점수를 우선 이렇게 쌍으로 구하게 되고, 그 다음 2와 3가 준 점수를 쌍으로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1과 3이 준 점수를 코릴레이션으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레이더 1과 레이더 2 경우에 지난번 한번 플러팅 했듯이 레이더 1 점수가 X축에 있고 레이더 2의 점수가 Y축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점 4점, 최하점 0점, 1점, 2점, 3점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1, 2 경우에는 ID 1번 경우에 4점 모두 4점, 그 다음 X, Y 모두 3점, 그 다음 2, 3, 3, 4, 1, 3 이렇게 됩니다. 만약 레이더 1과 레이더 2가 완벽하게 일치했다면 1, 1, 2, 2, 3, 3, 4, 4 이렇게 준다면 거의 직선형으로 45도 직선형이 나오게 됩니다. 45도 직선일 경우에는 두 채점자가 거의 예를 들면 100명, 200명 있을 때 점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여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릴레이션이 1이 되겠어요. 완벽한 일치도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치하는 정도이니까 만약 일치한다면 전부 이렇게 45도 직선에 오게 되는데 일치도가 떨어지는 코릴레이션이 뭐 0점 예를 들면은 5, 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와 3에 대해서도 구하고 1과 3에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계산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레이더 코릴레이션은 두 채점자 간에 서로 일치도가 된다. Score Reliability의 서인은 지수입니다. Pearson Correlation, 두 번째는 Spearman Correlation, 그리고 알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correlation으로서 correlation의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Pearson이라고 부르고 한 가지는 Spearman이라고 부릅니다. 변수 점수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통계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둘 다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1 경우에는 인원수 전체에 대해서 perfect agreement가 되겠고 평균적으로 0 경우에는 no agreement며 마이너스 1 경우에는 agreement perfect이지만은 역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최고점 주면 다른 한 사람은 최하점을 주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리포트의 예시입니다. 레이더 릴라이빌리티 보고입니다. 인원수 145명에 대해서 장문을 내용과 coherence와 grammar 등 5가지에 대해서 측정하였습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 ability 영역에 대해서 채점자가 2명씩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Pearson Correlation이 이와 같이 보고가 됩니다. Spearman Correlation 이와 같이 보고가 되고 알파도 보고가 됩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보고 방법을 전부 이것은 Rate Reliability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Correlation 2개 지수 그리고 알파를 구해주면 됩니다. 물론 통계 소프트웨어가 구해주겠습니다. 벤틀러-리 2016년 연구에서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마지막 주제로서 reliability의 validity와의 관계를 봅시다.
데이터셋 발췌해 봤습니다. Rater 1, Rater 2가 특정 사람에 대해서 3, 3을 주고 2, 4를 주고 3, 3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는 그 두 채점자가 내린 레이팅의 평균 점수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균이 3이 되겠고 2, 4 경우에도 3이고 3, 3 경우에도 3이니까 각각 다르게 주었지만은 평균 점수는 다 같게 되고 이것이 최종 점수로 쓰입니다. 매긴 컨스트럭트가 내용이라고 간주를 해봅시다. 하나하나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은 점수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채점자 1과 2가 consistency 아주 좋죠. 완벽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두 채점자가 정의를 잘 읽고 채점자 둘 다 그 정의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주를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 3에 해당하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마 define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경우에는 validity가 heightened 된 겁니다. enhance가 됐어요. 만약에 채점자 3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실한 validity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한 명은 2, 한 명은 4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으로서 3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정의가 잘 제공되어 있지 않거나 제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점자들이 근성으로 읽어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었는데 차이가 좀 많죠. 그런데 그 사람의 최종 점수는 평균으로 나누어서 3이라고 했을 때 이 3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questionable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validity가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만약에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reliable 하죠. consistent 합니다. reliable score enhances validity가 되겠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reliability가 상당히 떨어지죠. consistency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without reliable scores 그 평균에 있는 그 validity is difficult to achieve. 참 해석이 어렵게 됩니다. interpretability가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consistency 좋죠.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3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가능한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자들이 많은 장문 채점으로 피로가 누적되어서 채점 마감 시간은 지켜야 하겠고 대충 읽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다가오는데 채점을 맞춰야 되고 얼른 첫 부분을 보니까 인트로덕션이 멋있게 되어 있어서 둘 다 거기 영향을 받고 장문을 다 읽지 않고 최고점 4라면 대충 3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장문에 양이 많아서 얼른 보니까 잘 썼겠지 하고 3점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치는 하였지만 엉뚱한 곳에 일치하게 됩니다. 양 같은 경우에는 장문의 양이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라는 컨스트럭트의 일부일 뿐입니다. 긴 글이에 재미없는 뒤죽박죽한 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validity가 questionable 합니다. 일치는 했지만은 그래서 3이 나왔지만은 validity가 진정한 내용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으로서 채점자들이 어디에 일치하는지야 이것은 사실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Raters may agree on construct irrelevant points. 그래서 레이더들의 그 머릿속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많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Rater reliability 이 경우에는 Rater consistency does not necessarily mean validity. Rater reliability가 반드시 validit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채점자 둘이 일치하여 낮은 점수를 주었을 때 채점자 일치도는 높지만 그래서 해당 회사에 불합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채점자 둘 다 그 지원자의 자질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결론을 내리면 validity와의 관계는 reliability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validity. reliability는 validity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처음엔 누가 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통적으로 알려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core reliability에 대한 정리입니다. RAID라는 용어, performance assessment와 reliability와 관련해서 scoring이 나왔고요. RAID reliability, score reliability 같은 말이었고 계산하는 지수에는 알파와 correlation coefficient가 있었습니다. reliability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요약해 봅시다. reliability는 consistency의 개념입니다. consistency 하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internal consistency of items는 한 시험 안에서 문항들 간의 내재적인 일치도를 이야기합니다. stability of scores는 시험을 2번 이상 실시하여서 그 2번 이상의 시험에서 나온 점수들이 안정성이 있는지 일치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AID reliability는 복수 채점자를 사용할 때 그 채점자들이 내린 점수들 간의 일치도가 있는지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validity와 reliability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reliability는 validity에 필요하지만 충분한 관계는 아닙니다. validity는 reliability보다 훨씬 더 큰 영역입니다. 마무리를 해봅시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reliability는 테스팅 퀄리티즈 중 전문적인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기본 수준으로 2파트 정도로 다룰까 하였다가 양과 길이를 보태어서 4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알면 상당히 아는 것이 됩니다. reliability의 대장정을 마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여기십시오. 도움이 되기 바라며 오늘 하루의 일부를 청취에 써주어서 감사합니다.